국내에서 야경에 대한 관심이 싹튼 건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부터 82년까지 무려 36년여 동안 실시된 야간 통행 금지는 조명에 대한 인식과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등 지자체들이 앞다퉈 야경 정비 사업에 나섰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지만 곳곳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서울시의 한강 다리경관 조명 정비 사업. 이미 설치됐던 조명에 제각각인 불빛을 가다듬는데 모두 80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강 다리들 요새 지나가는데 보면은 되게 많이 꾸며놓고, 근데 한 번씩은 보면은 와, 돈들 많이 썼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강 다리 가운데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한남대교. 움직이는 LED 조명으로 꾸며놨지만 지나치게 현란하다는 반응입니다. 다른 다리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좀 환하고 여러 가지 색이 좀 이렇게 너무 튀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밤 야경에 좀 이렇게 은은한 멋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단순한 구조를 갖춘 다리엔 경관 조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모든 다리를 치장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다리의 형태가 워낙에 심플하기 때문에 어떤 심플함을 살려주던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과도한 조명을 하지 않아도 다리 자체의 어떤 존재감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과도하게 조명 연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되려 광공해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 것 같고요. 이 때문에 다리 조명이 서로 겹쳐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2의 도시이자 항구 도시인 부산. 2002년 완공된 뒤 부산의 상징으로 떠오른 광안대교는 10만 가지 이상의 색상을 낼 수 있는 첨단 조명 시설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다리 주변의 조명들과 어울리지 않는 바람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서 어지럽게 내뿜어져 나오는 조명이 빛공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을 잘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뒤쪽에 보이는 저런 새로운 주상복합이라든지 옆에 있는 유흥지 등등이 굉장히 과도한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랜드마크. 야간 조명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현란한 조명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경남 통영. 밤이 되자 통영 운하의 조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청색의 다리 조명은 위압감을 주고 운하 주변의 수려한 풍경은 12가지 원색 조명에 묻히고 맙니다. 디자인이 결여된 야경 사업이 지역 특색을 훼손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진주시는 55억 원을 들여 경관 조명을 단장했지만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불빛은 다리의 가장 흉한 부분을 비추고 있고 촉성루가 있는 진주성에는 과도하게 밝은 조명이 설치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진주성 주변의 어지러운 밤 풍경은 물론 인근의 형광색 조명은 문화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방의 빛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좀 과하게 조명이 되어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이 될 정도로 너무 이제 자연 환경을 해치면서 화려하게 빛을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도로 조명은 어떨까? 현재 국내 대부분의 도로에 설치된 노란색, 나트륨 등 색을 왜곡시키고 물체를 알아보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선 백색 조명이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글로벌 조명의 트렌드는 백색광입니다. 백색광은 연색성이 좋습니다. 황색광에 비해서 사물 식별 능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범죄 예방이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죠. 도로 조명의 핵심은 밝으면서도 눈부심이 적고 도로 표면에서 균일한 밝기를 유지하는 것. 기술표준원이 제시한 국내 도로 조명 기준이 있지만
이를 충족하는 도로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주요 도로에서 빛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지 측정한 결과 전체 19곳 중 한 곳만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도로 표면에 밝긴 휘도를 측정해봤습니다. 1차로부터 4차로까지 가장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무려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로 조명으로는 부적합한 수준입니다. 가동 어두운 건 너무 어둡고 또 밝은 거 받고 그러니까 거르지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같은 상황은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밝기가 골고루 노면에 밝아야 되는 것인데 이쪽 바깥에 있는 부분하고 안쪽에 있는 부분이 밝기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야간에 운전자에게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가 지역에서 뿜어대는 강한 불빛의 광고물들,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은 밝기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서로 경쟁하듯 불빛을 쏟아냅니다. 이 때문에 도심의 밤은 그저 휘황찬란할 뿐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처럼 전광판 빛이 반사된 도로가 일반 노면에 비해 5배 가까이 밝아 운전의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참 달린다든가 할 때는 방해가 되죠.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것이 정면에 두르면은 시야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환한 데서 컴컴하게 들어가면은 순간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처럼 마찬가지로 너무 과도한 전광판이나 여러 가지 빛에 의해서 노출된다면은 어떤 사물을 갑자기 보고 싶어 할 때 못 보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야경입니다. 에펠탑과 주요 도로만이 밝게 불을 밝히고 있을 뿐 시가지 야경은 차분하게 정리된 모습입니다. 생강의 다리 조명 역시 은은하게 조형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나 요코하마 등도 철저한 계획 아래 야간 환경을 정비해왔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른 불빛을 띠면서도 도시의 명소가 강조돼 있을 뿐입니다. 화려한 야경으로 유명한 홍콩이나 상하이 등도 밤을 가꾸며 그들만의 독특한 야경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도시들은 이미 예전부터 문화,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 국가 브랜드, 관광 이런 측면에서 야경을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아주 살기 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반면 우리의 도시들은 장기적 계획이나 밝기에 대한 최소한의 룰조차 없이 아직도 빛을 밝히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밝음의 정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이 많으면 선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빛이 밤에 많이 있으면 좋은 줄 알고 있고, 그래서 빛을 밝히는 동시에 어둠을 만들어내는 조명. 기능과 디자인을 조화시켜 우리만의 특색을 살린 야경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빛의 경쟁에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